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어제 저희가 작성했었던 그 웹 2번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개발자 도구 여기 메뉴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점점점 메뉴를 보시면 개발자 도구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라고 있죠. 윈도우에서는 단축키로 F12를 하시면 간단하게 개발자 도구를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F12 이렇게 하시면 개발자 도구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개발자 도구는 HTML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크롤링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어,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영역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웹페이지를 열고요. 뭐 HTML로 작성된 파일이나 아니면 실제 여기 웹 주소를 입력을 해서 오늘은 저희가 웹 주소 실제로 웹사이트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웹페이지를 열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다음 구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는지를 찾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선택 상자 같은 게 있죠. 선택 상자가 지금 회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소스 코드, HTML 소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A라고 하는 HTML 요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클래스 속성이 메뉴 링크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CSS를 설명을 드리면서 클래스나 아이디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나 아이디와 같은 이런 속성들은 HTML에서 엘리먼트,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부여를 하는 속성이에요. 어, 그래서 HTML 요소를 찾으면 그 HTML 요소의 뭐 스타일,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스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태그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속성 혹은 아이디 속성을 가지고서 엘리먼트들을 찾을 수가 있죠.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이 요소를 보면은요, 그 위에 부모 요소가 li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li의 부모 요소는 u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이어라키, 계층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찾는 것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웹에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UL을 찾게 되면 UL 중에서 클래스 메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UL을 찾게 되면 여기 전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LI, 첫 번째 LI를 찾으면 네이버 링크가 들어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LI를 찾으면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링크를 찾을 수가 있고, 세 번째 LI를 찾으면 여기 구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링크는 A 요소가 가지고 있죠. A 요소 중에서 여기 보시면 href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 있죠. href 속성 안에 있는 이 값을 읽어올 수가 있으면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사용했었던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작성했었던 그 코렘 노트북 파일이 있을 겁니다. BS1번 IPYNB 파일 열어주시고요. 모드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코드 잠깐 저희가 보면은요, 임포트한 모듈은 BS4, Beautiful Soup 버전 4 버전을 저희가 임포트를 했고요. 그 중에서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Beautiful Soup으로 우리가 그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HTML은 우리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했고요. 지금 요 파일에서는 우리가 실제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HTML로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읽어서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예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우리 마운트 시켰죠. 여기서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web2.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일단 파일을 열어야 돼요.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와야 되죠.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스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마크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그 오픈된 파일 스트림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 features의 기본 값은 HTML 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기본 값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features 설정 없이 기본 값으로 되어져 있는 HTML 파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별도의 라이브러리, HTML5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얘보다는. HTML 파서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고요. 얘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HTML 내용을 뷰티풀 숲한테 주면 HTML을 분석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 리턴 값이 숲이라고 했죠. 숲에서 두 가지 메서드. 우리 어제 공부한 거는 두 가지 메서드였었어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하고요. 그 다음에 find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였었습니다. find 메서드는 엘리먼트 하나만 찾는 거예요. 엘리먼트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문서 안에, HTML 문서 안에 A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갖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find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A 요소만 찾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 A가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네이버라고 하는 것도 A라는 요소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A라고 하는 엘리먼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글이라고 하는 것도 A라고 하는 엘리먼트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A라고 하는 요소가 세 개가 있는데 find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중에서 첫 번째 A만 리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어쨌든 엘리먼트를 찾았으면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은 텍스트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들은 다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로 href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 이게 속성 이름이죠. get href 이렇게 호출하면 무엇을 준다? 여기 있는 설정되어져 있는 값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링크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링크를 찾으면 우리가 이 링크로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다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all은 전체를 다 찾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전체를 다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리스트가 됩니다. 밑에 주석에도 있지만 find all 메서드의 리턴 값은 리스트예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반복문 사용할 수가 있죠.
반복문 사용할 수 있고, 반복문에 사용해서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와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href 속성을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텍스트, 어, 속성, href 속성, 텍스트, href 속성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됐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전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파일을 닫았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역시 find와 find all 메서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find와 find all 메서드를 이용을 할 건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C1 클래스입니다. C1 클래스입니다. C2 클래스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가 HTML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볼게요. 그럼 찾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 한번 클릭하고요. 여기를 원하는 위치를 딱 찍는 거죠. 여기 딱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음. 엘리먼트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div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C1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이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 속성이 밑에 있는 div에도 똑같은 클래스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div에는 클래스 속성이 조금 다르게 C2라고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것도 C2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클래스 속성 값이 C1인 요소를 찾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ind 메서드 사용해 보고요. find all 메서드도 사용을 해 볼게요. 아마도 find 메서드를 사용하면 첫 번째에 있는 거 하나만 찾아주게 될 거고요. find all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둘 다 찾아주게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미 우리가 여기서 파일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파일을 오픈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변수 이름 요거 남아있죠. 파일 저장된 요거 web2html이라는 거 남아있죠. 어, web 2번.html 파일을 읽기, 텍스트 읽기 이 모드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거 할 때 with as 그러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with open open 파일 여기에다가 웹 2번 HTML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 모드는 read 텍스트 근데 read 텍스트는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을 안 하셔도 돼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s f with as 금은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클로즈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로즈 호출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사용할 코드를 여기서 다 이제 with as 그 블록 안에서 코드들을 전부 다 작성하시면 돼요. 어, 이번에는 뷰티풀 숲을 BS라고 할까요? 그냥 BS. 뷰티풀, 뷰, 뷰티풀 숲이죠. 클래스 이름. 이게 클래스 이름이고요. 자, 마크업에는 여기 파일 이름, 여기 오픈된 파일 있죠. 오픈된 파일을 주시면 돼요. 오픈된 파일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스는 HTML5 립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은요, 이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요소를. 자, div
태그 중에서 태, 중에서 클래스 속성 값이 C1인 요소 어, 첫 번째 요소 하나만 찾을게요. 첫 번째 요소를 요소 찾기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find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beautiful soup 그럼 find 사용하시면 되고요. find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name name 속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죠? 어, 제가 파라미터 이름 다 기억을 못해요. 네, 그죠? find에는 name 맞죠? name 맞죠? 그러면 name 속성에다가 무엇 div라고 주시는 거예요. div라고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div를 찾아버리죠. 첫 번째 div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클래스 속성은 HTML에서 속성은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ttrs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여기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키 밸류잖아요. 키 밸류. 그럼 키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키는 클래스. 왜요? 속성의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값은 value는 이게 value잖아요. 얘를 value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찾은 거를 저장할까요? element라고 저장을 할까요? 그리고 print element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close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어때요? 잘 찾았나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음. 그래서 find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name은 태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name은 태그 이름을 주시는 거고 attrs는 attribute 속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속성들을 주는데 속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div냐, 뭐 섹션이냐, 뭐 아니면 ul이냐, li냐 이름은 이거밖에 없죠. 근데 속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속성은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이름과 C1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하시면 되냐면 딕셔너리로 전달하시면 돼요. 클래스 속성이 C1인 거를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이거는 하나만 찾는 거고요. 하나만 찾는 거고, 이번에는 여러 개를 찾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여기서 같이 할까요? 여기서 같이 할게요. 위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50개만 나올까요? 요거는 이렇게 위쪽하고 구분하려고 그냥 선 하나 넣은 것 뿐이에요. 선 하나 넣은 것 뿐이고. 자, 이번에는 div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 속성 값이 C1인 모든 요소. div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 속성 값이 C1인 모든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찾게요. 전부 다 찾게.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엘리먼츠라고 할까요? 엘리먼츠? beautiful soup. 그리고 find all을 사용하시면 돼요. find all. 그리고 name 속성에는 div, attributes에는 딕셔너리, 그리고 여기 클래스. 아, 여기까지가 키가.
여기까지가 키값, 그 다음에 value는 컬러로 구분하시면 되죠. C2로 해볼까요? C2로? C1으로 하지 말고 C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2가 두 개 있었죠. 아마도 두 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아, 출력을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태그 이름이 div고요. 속성들 중에서 클래스 속성 값이 C2인 요소들을 find all, 전부 찾아주세요. 예요. 그럼 얘는 리스트가 됩니다. 얘는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보시면요. 바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div 시작하고 div 끝나는 데까지가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있죠. 그 다음에 div 시작하고 여기 끝날 때까지가 두 번째 원소.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죠. 이거 리스트란 뜻이에요. 리스트. 그죠? 그러면 우리 반복문 쓸 수 있죠. 리스트는 반복문을 쓸 수 있으니까 for x in elements 하나씩 출력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씩 출력해 보면 C2 잘 찾았고요. 여기도 C2 이렇게 잘 찾았죠. 되셨습니까? 여기 지금 ID 속성 있죠. ID로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D로 찾아라.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기 attribute.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키값은 뭘 쓰면 돼요? 키값은 id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에는 그 id에 설정되어져 있는 값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뭐 클래스 속성이든 id 속성이든 그 다음에 뭐 어떤 속성이든 상관없이 attribute 안에 그 attribute의 이름을 키로 attribute의 값을 그 value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원하는 요소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을까요?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우리가 원한다.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div라는 이런 태그들은 다 필요가 없고 텍스트들만 원한다라고 하시면 무슨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텍스트 값들만 출력을 하죠. 음. HTML 엘리먼트 전체가 아니라 HTML 엘리먼트 전체가 아니라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 텍스트만 출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되셨습니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뭐 다른 더 많은 연습들 안 해보셔도 괜찮겠죠? 예. 시간이 충분하면 여러분들께 뭐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문제를 드리면서 어, 실습 시간을 좀 더 드릴 텐데 아마 이런 연습들은 혹시나 프로젝트에서 필요하면 하시게 될 거예요. 원리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원리만 잘 알고 계시면. 자, 이번에는 다른 메서드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find 메서드와 find all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서드만 사용을 했었어요. 얘는 파라미터로 어, 태그 이름이나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파라미터로 각각 전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HTML 요소들을 찾는 방법이 CSS 셀렉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HTML 엘리먼트들을 음, 요소를 찾는 방법들은 방법들은요. 네. 태그 이름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div H1, 뭐 A, UL, LI 이런 식으로 태그 이름을 쓰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는 클래스로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클래스 이름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 앞에 뭘 쓰면 된다? 점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아이디 이름 앞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이디 이름 앞에는 샵. 이거 지금 CSS 셀렉터 얘기하는 거예요. CSS 셀렉터. 어제 우리 웹2 HTML 볼까? 요거 웹2 HTML 볼게요. 보시면 아마 주석으로 제가 HTML 문서에서 주석으로 작성해 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CSS를 작성하는 문법은 CSS 셀렉터를 사용하고 중괄호 안에 프로퍼티 이름 그리고 값 나열 그리고 세미콜론. 이게 CSS 문법인데 그럼 이 셀렉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HTML 문서에서 HTML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인데 태그, 클래스, 아이디, 수도 셀렉터, 차일드 엘리먼트 찾기, 그리고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요거.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이용했어요? 이 CSS 셀렉터를 어떻게 이용을 했었죠? 우리 헤드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li 태그 중에서 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무슨 속성? 클래스 속성.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인 요소 전부를 다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요소를 찾아서 이런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라고 하는 태그들 중에서 점, 클래스 이름이 메뉴 링크인 모든 아이템들을 찾아서 이런 속성 적용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요. A 태그들 중에서 점, 클래스가 메뉴 링크인 요소들을 찾아서 항상이 아니라 언제 방문했었던 이런 거를 수도 셀렉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콜론을 쓰는 거를 수도 셀렉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수도 셀렉터. 지금 전부 다 클래스만 있는데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기 샵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div들 중에서 아이디가 아이디 1번인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CSS 셀렉터라고 하는 거예요. 어, 뷰티풀 숲은 이 CSS 셀렉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크롤링 할 때는 find나 find all보다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메서드를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태그 이름으로 찾기, 클래스 이름으로 찾기, 아이디로 찾기. 아이디로 찾기. 그 다음에, 어,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렇게 찾는 게 있었죠. 예. 페어런트 바로 밑에 있는 차일드 찾기. 요거는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것만 찾는 방법이라 그랬죠.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것만 찾는 방법이라 그랬고, 여러 단계 밑에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 단계 밑에 있는 거를 조상, ancestor, 그 다음에 descenda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셀렉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CSS 셀렉터 태그 이름이나 클래스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셀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꺽쇠, 화살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태그 이름이나 클래스나 아이디로 이루어진 셀렉터가 있으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부모를 갖는 child element란 뜻이고요. 여기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왼쪽 셀렉터를 조상으로 갖는, 그러니까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모 엘리먼트일 수도 있고 두 단계 위에 있는 부모 엘리먼트일 수도 있고 세 단계 네 단계 위에 있는 부모 엘리먼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단계 위에 있든 어쨌든 그 조상 엘리먼트 얘를 조상 엘리먼트로 갖는 이런 자손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는 찾는 거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얘를 찾는 거고 얘를 찾는 거예요. 부모가 이 녀석인 child를 찾는 거고 조상 중에 이런 조상을 갖는 이, 이 자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얘네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child 요소, 그 다음에 그 분모 요소들 찾는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셀렉터들을 나열하시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쉼표가 없는 거는 자손 요소를 찾는 거고요. 쉼표가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먼트들을 그냥 나열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뒤에 더 있으면 얘도 찾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음, 이벤트와 같은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셀렉터 이름 뒤에다가 콜론을 쓰고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수도 셀렉터에는 뭐 마우스가 올라갔다, 마우스가 내려갔다, 뭐 방문했었다, 방문하지 않았었다, 클릭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그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들을 찾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파일은 똑같은 파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다시 한번 파일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픈할 파일은 웹2 그리고 파일을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를 가지고서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시면 돼요.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마크업은 F, 파일이 가지고 있고요. 분석할 때 사용할 피처는 HTML5 립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우선 파일을 볼게요. 어떤 거 찾아볼까요? 얘네들 찾아볼까요? 네이버, 다음, 구글. 네, 클릭이 돼버렸군요. 여기 찾아볼까요? 음. 자, 여기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A 태그가 있어요. 그죠? 클래스 속성이 있어요. 메뉴 링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찾아볼까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A고 클래스 속성 값이 메뉴 링크인 모든 요소들 찾기. 아까 제가 여기 아니군요. 메뉴 링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뉴 아이템은 LI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메뉴 아이템은 LI고요. 메뉴 링크는 A에 있어요. 메뉴 링크네요. 메뉴 링크인 모든 요소 찾기. 우리가 아까 했었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eautiful.find all 네임 속성에다가 A 그다음 attributes에다가 클래스라고 써주시고 메뉴 링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메서드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메서드 알려드릴게요. BS selec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elect 선택하다죠.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아마 셀렉터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이름 자체가 셀렉터잖아요. 셀렉터. 자, 그러면 그 셀렉터 형식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태그는 A고, 클래스니까 점, 그리고 이름은 메뉴, 링크.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출력해 보시면은요. 뭔가요? 리스트죠. 다 찾아주는 겁니다. 리스트. 그래서 호출하기가 간단해요. 이렇게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나눠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셀렉터 만드는 형식만 알면 그러니까 셀렉터 만드는 형식 그대로 해서 아규먼트 하나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더 쉽죠. 그리고 이거 똑같이 리스트를 리턴해 주죠. 똑같이 리스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문 쓸 수 있어요. 이거 for in element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rint x 이렇게 해보면 a, a, a 이렇게 하나씩 출력을 하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빼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라고 하는 문자열만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점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음. 그 다음에 href 속성을 가져오고 싶어요. href 속성을 가져오고 싶으시면 get href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 텍스트 따로 URL 따로 가져오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게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find all과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좀 더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예요. 게다가 자손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형식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CSS 셀렉터 형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찾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조상 요소, 자손 요소를 찾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찾는 거라면 find all이나 select나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select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35분까지 쉬었다가 요거 이어서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